네,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세 번째 파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false negatives 의 개념, 그 다음에 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2에서 대조학습 contrastive learning을 이제 우리 배웠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모코하고 이제 심클레어 이 두 가지 방법론이었고요. 그 방법론을 이 한 장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포함시켰으니까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대조학습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앵커 이미지라고 있었죠. 이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앵커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했고 그래서 앵커와 파지티브 사이에서는 파지티브 페어, 그 다음에 파지티브와 네가티브 사이에서는 이제 네가티브 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앵커와 파지티브는 서로 가까운 거니까 서로 거리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파지티브랑 네거티브는 서로 밀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조학습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네거티브 example에서 이제 이게 네거티브 example인데요. 여기서 요만큼이 네거티브 example이겠죠. 네거티브 example 중에서 과연 이 앵커랑 파지티브가 지금 강아지 이미지라면 네거티브 example에 강아지 이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언레이블 데이터니까 지금 네거티브 example에는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강아지 이 이미지 외의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는 사실 모르는 거라고요. 맞죠? 그래서 적은 확률이나마 이 강아지 이미지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이거는 네거티브이기는 네거티브이기지만 만약에 네거티브 example에 강아지가 들어갔다면 이거는 잘못된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건 false negative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alse negative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 false negative는 사실 네거티브 example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alse negative는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example 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두 번의 우리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어그멘테이션 한 이미지를 우리가 앵커 이미지, 그다음에 이거 두 번째 어그멘테이션 포지티브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외에 있는 이미지들을 네거티브 example이라고 하는데 이 네거티브 example 안에 지금 이 이미지가 섞여 있었어요. 자, 이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이 강아지의 요 부분을 이 털 부분에 해당하는 거였죠. 사실 이거는 지금은 네거티브에 있지만 네거티브 example에 있지만 사실은 포지티브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false negative, 잘못된 네거티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false negative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떤 직관적인 방법은 false negative cancellation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오리지널 이미지로부터 서포트 셋을 만들어 즉 앵커에 여러 번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앵커 이미지에 여러 번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그멘테이션 된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쭉 얻어요. 자, 결국 얻은 이미지들은 결국 앵커로부터 어그멘테이션 해서 만든 이미지이기 때문에 앵커 이미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example들이 있어요. 네거티브 example들이 있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각 네거티브 example과 그 서포트 셋, 여기서는 4개의 이미지가 있는 예제이죠. 이 4개의 이미지와 유사도를 비교한다라는 거야. 즉, 첫 번째 네거티브 example,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그렇죠? 4개 이미지니까 4번의 이 이미지와 요 각각의 이미지와 유사도를 계산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사도가 그러면 4개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4개의 평균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놓는다.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네거티브 example에도 똑같이 첫 번째 서포트 셋,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서포트 셋과의 similarity 유사도를 계산해서 그거의 평균을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거티브 example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평균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 이미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유사도를 쭉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에 평균을 취하니까 0.9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사도가 0.1, 0.4, 0.2, 0.9가 나왔는데 유사도가 가장 크다라는 거는 뭐죠, 지금? 맞습니다. 유사도가 가장 크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서포트 셋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잖아요. 이 서포트 셋은 앵커 파지티브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요 마지막 요 이미지는 비록 네거티브 example 안에 있지만 파지티브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지. 유사도가 이렇게 높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거짓 네거티브다. 그래서 false negative라고 우리가 디텍션을 하고 이 네거티브 example은 요 네거티브 example은 네거티브 example에서 빼버리는 거야. cancellation.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대조학습인데 네거티브 example에 파지티브 example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삭제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코랑 심클리어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false negative 해결 방안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false negative를 찾아가지고 네거티브 샘플에서 제거하는 방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false negative를 찾아가지고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파지티브니까 파지티브 example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근데 기존의 모코랑 심클리어는 파지티브 하나, 앵커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지티브가 이렇게 여러 개가 되면 뭔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파지티브 샘플, 폴스 네거티브를 찾아가지고 파지티브 샘플에 포함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 어떤 그 로스 펑션이 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NC 로스 펑션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자, 이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우리가 레이블을 이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슈퍼바이스드는 뭐냐면 레이블을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좀 상충되는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요 그림을 한번 보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에서 대조 학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앵커가 있고 그다음에 파지티브가 있어 가지고 요 두 개는 파지티브 페어니까 서로 당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네거티브 example은 서로 밀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게 다 이제 네거티브 example인데요. 이 네거티브 example에 강아지 이미지가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네거티브 example에 포함되어는 있지만 강아지이기 때문에 파지티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false negative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false negative를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유사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디텍션을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은 뭐냐면 슈퍼바이스 상황이야. 즉 모든 이미지에 레이블이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자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미지에 레이블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하면 되고 또 이미지에 레이블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연구는 모든 이미지에 레이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레이블이 있다라면 이건 이제 강아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거티브 example에 놔두지 말고 얘를 파지티브 example에 집어넣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supervised contrastive는 뭐냐면 모든 이미지에 레이블이 있으니까 혹시 네거티브 example에 강아지라고 레이블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파지티브 example로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파지티브 example로 옮기자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클래스 레이블을 활용하여 false negative sample을 positive sample로 변경하여 사용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레이블이 있는 경우는 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합니까? 지금 계속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레이블이 없는 경우, 언레이블인 경우에 사용하는 로스 펑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어떤 시도를 해본 거냐면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지 말고 컨트라스티브 러닝,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을 사용해 보자라는 게 이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좀 이제 신기하죠. 신기하다기보다는 이게 잘 될까라는 의문은 있죠. 왜냐하면 레이블이 있는데 레이블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면 잘 되는데 굳이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하지 않고 레이블 이용하지 않고 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을 하면 더 좋아질까? 뭐 이런 의문은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네가티브 이그젬플에서부터 우리가 여기서 false 네가티브를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네거티브 이그젬플 안에 있는 false 네거티브를 찾아서 우리가 포지티브 샘플에 집어넣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에서는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2배로 늘려. 우리가 심클리어에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맞죠? 관측지별 2번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해서 네거티브 샘플 수를 증가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네거티브 이그젬플 안에 있는 이런 이미지 샘플들을 2번 어그멘테이션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그래서 2배로 만든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false negative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positive example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모코랑 심클리어는 positive example는 한 개였어요. 앵커랑 positive example, 앵커 한 개, positive example 한 개.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파지티브 example이 여러 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NC 로스 그 함수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뒷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걸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요 예제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지금 현 상황은 뭐냐면 이제 레이블이 없는 경우야. 레이블을 모르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되면 강아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앵커 하나, 또 파지티브 하나. 그 다음에 이 강아지는 네가티브 이그젬플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미지는 꽃인데요. 앵커 하나, 파지티브 이그젬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꽃은 네가티브 이그젬플에 있는 거고,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앵커 하나, 파지티브가 있고, 이 자동차는 지금 여기 네가티브 이그젬플에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별표 치는 요 세 개는 뭐예요? false negative인 거지. 왜냐하면 강아지고 꽃이고 자동차인데 이게 다 positive example들인데 지금 negative example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 뭡니까? 맞아요. 얘네들이 다 negative example, 그 false negative야. 자, 그런데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트 러닝 세팅에서는 레이블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비록 지금은 현재는 false example에 있지만, 죄송합니다. 네거티브 example에 있지만 강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렇게 옮겨주자라는 거지. 이 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도 이렇게 안에다가 포지티브 example에다 옮겨주자라는 겁니다. 자, 요 곳을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꿔주자라는 거예요. 얘를 없애가지고 이렇게 이동시켜 주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포지티브 샘플이 하나 더 늘은 거죠. 얘도 포지티브 샘플이 하나 늘은 거고, 얘도 포지티브 샘플이 하나 늘은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거티브 example 안에 있는 false negative를 다 어디로 옮겨줘? 맞습니다. 포지티브 샘플로 옮겨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식은 파지티브 이그젬플 한 개, 앵커 한 개였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변경이 필요한데요. 이거죠. 왜냐하면 파지티브 이그젬플이 분모였었잖아요. 분자였잖아요. 이 분자를 우리가 파지티브 이그젬플의 개수만큼 더해주자라는 것. 요거 하나만 딱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fo nc 손실함수에서 이 supervised contrastive loss 손실함수는 다 똑같은데 이 분자가 이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디셔널한 서메이션이 필요했던 거지. 그렇죠? 그때는 이 분모만 서메이션이 필요했었는데 여기 분자도 필요한 거였었죠. 그래서 분자 해가지고 그걸로 개수로 나눠준. 그래서 우리가 평균으로 우리가 구해준다라는 것. 자,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이제 데이터 3개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 심클리어를 적용해봤고 크로스 엔트로피, 그다음 맥스 마진, 이제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티브 러닝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레이블을 알고 있는 거죠. 레이블을 알고 있는데 이 심클리어는 이제 레이블을 모르는 척하고 사용한 거야. 지금 false negative를 positive 샘플로 변경하지 않고 옮겨주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트 러닝은 false 네거티브, 즉 네거티브 example에 있는 false 네거티브를 포지티브 샘플로 옮겨가지고 하는 거지. 당연히 좋아지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 sim 클리어보다는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트 러닝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레이블 정보를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샤킹한 어떤 결과가 아닌데, 자 이제 이거예요. 사실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크로스 엔트로피나 맥스 마진 그런 로스 펑션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마치 레이블이 없을 때 사용했던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을 사용했더니 성능이 향상했다라는 거야. 음. 사실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보다는 약간 미세하게 향상이 됐지만 그래도 크로스 엔트로피보다 성능이 향상됐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놀라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만 로스 펑션으로 고려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도 우리가 고려를 해봄직하다라는 그런 어떤 실험 결과가 이 논문에 나온 겁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false negative라는 거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을 이용하는 contrastive learning, 그래서 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